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SI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클러쉬의 주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13년간 웹 개발자로 지냈고 이후에 13년은 공공 및 금융권 SI를 PM, PL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5년여의 시간은 주로 금융권 및 공공 분야의 데이터 포털 구축을 직접 수행 또는 PM으로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경험 덕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민주화를 위한 포털 구축 사례입니다. 먼저 데이터 민주화에 있어서 데이터 포털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데이터 민주화의 관점에서 수행했던 데이터 포털 구축 사업의 사례,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적용했던 포털 솔루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내용이 조금 길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민주화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환경과 접근성 하에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모두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색으로 구현하는 접근성, UI나 상세한 가이드로 적용하는 사용자 친화성, 그리고 거버넌스. 이것들 모두가 근래의 데이터 포털이 추구하는 방향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 포털은 이미 데이터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여간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제가 느낀 그간의 포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용 메타 시스템과 그리고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는 BI 포털이 각각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상호 연동되지 않았고, 이러한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요청의 형태로 담당자에게 권한을 할당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BI와 이에 사용된 분석 DW의 메타가 함께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보고서와 사용 테이블의 메타를 함께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간에 제공됐던 IT성 메타와 함께 비즈 메타나 테이블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함께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련 권한에 대한 신청 업무를 포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 빠른 곳들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AWS 등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거나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IDE 환경을 데이터 포털에서 함께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점의 데이터 포털을 데이터 분석 포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약 1, 2년 전부터는 이러한 통합 데이터 포털에 협업이나 거버넌스 관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또 스튜어드의 데이터나 비즈메타에 대한 품질 활동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합 데이터 협업 포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장에서 알아볼 A은행의 구축 사례는 이러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민주화를 위한 데이터 포털의 구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들 사례는 약 2년 전에 수행했던 A은행의 데이터 포털 고도화 재구축 사업입니다. 발표의 주제를 정했을 때 앞서 챗 GPT가 말했던 데이터 민주화의 주요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된 프로젝트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제한적인 기능의 기존 포털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인원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전사적 데이터 리터러시를 확산한다 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업무 편의성, 데이터의 활용성이나 편의성, 스튜어드 조직의 품질 활동 지원,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확보에 대한 지원, 효율성, 결과물에 대한 자산화 및 재활용성 등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전반적으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방향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포털 구축 사업에서 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은 꽤 됩니다. 포털 구축 업무에서 피할 수 없는 내용이며
제가 기억하는 해당 사업에서의 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들을 화면에 표기했습니다. 인사정보는 HR을 연계하고 또 ITSM으로는 연계 처리가 필요한 신청 정보를 전달하고 이후에 처리 결과를 수신받습니다. 데이터의 상세 정보 화면에서 해당 데이터의 계보를 데이터 흐름 관리 시스템의 화면을 연계해서 제공했고요. 그리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기본 카탈로그 정보는 메타 시스템으로부터 일배치를 통해서 적재하는데 그 적재 배치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해당 데이터가 지난 배치 이후에 갱신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또 테이블 생성 신청 같은 경우 신청받은 컬럼 정보를 메타 시스템에 전달해 DDL 생성을 요청합니다. BI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각화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 부여 관련 인터페이스가 필요했고 보고서를 조회했을 때 함께 조회될 메타 정보, 예를 들어 보고서 생성에 사용됐던 쿼리도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BI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ML,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서 SSO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의 화면으로 직접 연동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모델의 배포나 관리를 위한 포털에서 화면을 제공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또 그룹서 업무 포털에 대해서도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포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쪽지나 메일로 전송하는 것과 통합 SSO 로그인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DW는 메타로부터 전달받은 DDL의 실행을 통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그리고 포털로부터 적재 요청 등을 전송해 데이터의 원천으로부터 그 분석 DW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적재 배치를 등록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툴인데요. 쿼리 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신청을 포털에서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 정보의 전달 그리고 쿼리 히스토리를 이용한 추천 기능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데 테이블에 대한 상세 정보 화면에서 어떤 특정 테이블을 조회할 때 이 테이블과 같이 조인이 많이 됐었던 테이블들을 함께 추천 테이블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쿼리 실행 내용 중에 많이 사용되었었던 테이블들을 메인 화면에서 탑5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근래에 주로 제시하는 데이터 포털의 메뉴 구조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규 입사자 또는 임사이동을 통해 해당 부서로 전입한 그래서 새로이 포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신청해야 되는 사용자가 있다는 전제로 메뉴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최초 해야 하는 각종 권한 신청과 분석 전에 신청해야 하는 데이터나 외부 데이터 등의 신청이 포함된 통합 신청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그를 통해 권한이 부여된 후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 검색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개인이 직접 하는 분석에서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는 경우에 협업을 통해 보다 딥한 분석을 수행하고 또 이러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들의 순서로 이러한 메뉴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데이터 검색에서는 테이블, 코드, 비주 용어, 외부 데이터, 데이터 맵, 데이터 정비 등의 업무를 모아두었고 분석에서는 그룹 데이터 포탈, 통계, 시각화 분석, 엠로그 분석, AI 분석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영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검색 엔진을 도입하여 구축한 통합 검색, 신청 업무에 대한 결제함, 개인화 기능 등이 포함된 마이 페이지, 유틸리티 메뉴 등이 기능으로 존재했고요. IT 관리자가 아닌 업무상의 관리자가 사용해야 되는 메뉴는 사용자 포털 내에 각각 업무의 최하단에 배치하였고 권한 보유 사용자에게만 노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은 관리자 포털에 배치하여 IT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기능별 구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신청입니다. 사업 초기에 요구사항 분석의 결과 고객은 데이터 포털의 각각 기능적인 요구사항 외에 이 기능 간의 프로세스를 모두 담는 그야말로 데이터 관련 통합 업무 포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고객의 확인이 신속 명확했고 각 담당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을 대기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포탈 구축에서는 ITSM 등 레가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거나 또 업무 프로세스가 없어 비즈니스 요청을 통해 수행되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탈 내에 구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의 신청의 종류는 사용자 신청이 9종, 데이터 신청이 4종, 그 외에 외부 데이터나 협업과 같은 기타 신청이 2종 있었는데요. 총 15종의 신청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했는데 이러한 신청들 중에 대부분 인터페이스를 통해 타 시스템으로 요청을 전송하고 자동화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수신에 반영해야 하는 업무들이었습니다. 또 업무별로 승인 처리의 절차와 양식이 매우 다양해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공수가 필요했습니다. 외부 데이터 구매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구매 검토, 구매 승인, 구매, 적재, 적재 확인, 외부 데이터의 메타 게시 등 이 많은 모든 절차를 포탈에서 진행하도록 구현해야 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협업 신청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권한 신청의 경우에는 권한이 실제 부여된 경우 포털의 신청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형태로 권한의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특히 마이데이터 분석과 권한의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도록 해당 권한 신청 시에는 마이데이터 관련 스키마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스키마에 대한 접근 권한은 회수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련 신청의 경우 메타, DW, 오브젝트 스토리지, ETL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 승인 이후의 업무를 각 연계 시스템의 대응 개발을 통해 자동화 구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이동, 신입 직원 등에 대한 시스템 권한 신청을 해당 부서 내 선임자가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권한 신청 기능을 구현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검색입니다. 검색 속도가 느리고 검색의 범위도 좁았던 기존 시스템의 이슈 해결을 위해 검색 엔진 도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색 대상 외에 협업이나 개인이 분석한 대시보드나 AI 모델, 쿼리 등의 분석 결과물과 게시물에 대한 검색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동의어나 유사어 기능을 활용해 추천 검색어나 연산자를 이용한 복합 검색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고 테이블의 경우 컬럼명까지의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테이블 건수도 많은데다 분석용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컬럼의 수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DB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속도 지연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색 엔진 도입을 통해서 해결한 내용이고요. 검색된 데이터의 목록은 일반적인 그리드 형태뿐 아니라 분류체계 맵이나 트리맵 같은 데이터 맵의 형태로도 제공해서 사용자가 분류체계와 함께 분류별 테이블의 수를 이 영역의 면적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해당 분류체계 내에 테이블의 품질 수준을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관리 현황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색 엔진은 협업, 분석 결과 등에서도 유사한 협업 사례나 분석 결과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 등에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포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블 상세 정보 화면은 메타 정보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설명 정보, 컬럼, 코드 정보, 샘플 데이터, 또 추천 데이터, 해당 테이블이 활용된 여러 분석 결과물, 데이터의 품질 정보, 데이터 계보 정보, Q&A나 테이블 관련된 정비 요청, 그리고 여러 테이블 간의 컬럼 비교 등 매우 방대한 정보를 한 화면에 담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치 쇼핑몰의 상품 상세 페이지처럼 말입니다. 이를 윈도우 팝업 형태로 구현해서 포털 내에 테이블명이 표시되는 부분에서는 어디서나 클릭하면 해당 테이블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다른 테이블과도 비교해서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공유했거나 BI 메타에 포함된 쿼리를 파싱해서 테이블을 추출하고 메타에 있는 테이블과 매핑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여러 곳에서 테이블 팝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추천 데이터인데요. 이는 검색 엔진을 이용해 컬럼을 포함한 메타의 유사성이 높은 테이블들을 추천해 주거나 쿼리 히스토리에서 조인된 횟수가 많은 테이블들을 스타맵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 맵에서도 나오는 노드들도 클릭하면 해당 테이블의 상태를 호출합니다. 품질 지수의 경우는 일반적인 DQ 시스템의 지수가 아니라 데이터 포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지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오너십 정보가 있는지, 정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스튜어드의 반응은 적정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분석 결과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지수화해서 이를 스파이더맵 형태로 보여줍니다. 비교 기능은 사용자가 담은 여러 개의 테이블들의 이름이 겹치는 컬럼들을 식별해서 추려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조인을 할 때 활용할 키 값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고객은 기대하였습니다. 다음 분석 기능입니다. 분석 기능은 본 사업에서 대부분 해당 시스템으로의 SSO를 통한 링크 제공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보통 타 사업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대시보드나 세부 신청 화면 중 일부를 포털에 구현하기도 합니다. 웹 시스템이 아닌 쿼리 툴의 경우 프로토콜 조작을 통해 웹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협업인데요. 협업은 협업의 신청부터 승인, 담당자 배정, 착수, 참여자 지정, 협업 간 신청자,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결과물에 대한 등록 및 검토, 개선사항 접수 및 결과물 수정, 버전업이 되겠죠. 결과 확정 및 협업 종료, 결과물의 업무 적용 전후의 성과 비교까지 협업에 대한 전 생애 주기를 포털에 담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에서 나오지 않는 화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자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간략하게 화면을 설명해 드리면 왼쪽의 화면은 협업을 신청하는 화면이고 오른쪽의 화면은 협업이 진행 중인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댓글 형태의 UI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협업 수행 담당자는 결과물 타입의 댓글 또는 첨부 파일을 통해 협업의 결과물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결과물 협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승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UI가 제공되고 승인하지 않고 수정사항을 댓글로 요구하면 담당자는 새로운 결과물을 등록합니다. 신청자가 해당 결과물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해당 버전이 최종 결과물로 확정되고 협업은 종료되며 공개 대상 협업인 경우 해당 진행 내용은 공개됩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등록했던 협업 전의 업무 수행 실적과 협업의 결과물을 적용한 후의 업무 실적을 비교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관리 기능입니다. 본 사업에서 거버넌스 관리 기능은 크게 대시보드 형태의 모니터링 기능, 품질 관리 대상 주요 데이터의 목록 관리, 데이터 분류 체계의 관리, 분류 체계에 대한 데이터의 매핑, 그리고 오너십 지정 및 스튜어드 관리 등의 일반 관리 기능과 데이터나 비즈 용어의 정비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튜어드의 부서 이동 및 퇴사의 경우 해당 인원의 스튜어드 권한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스튜어드를 새로 지정토록 하는 알림을 전송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공유의 경우는 기존에 운영 중인 AI 플랫폼상의 공개 대상 모델 정보, BI 시스템상의 공개 대상 대시보드, 쿼리 공유 게시판의 쿼리를 1단위로 수집해 게시물의 형태로 포털에 등록합니다. 이외에도 사용자들이 수작업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고요. 공개 대상 협업의 결과물도 함께 등록됩니다. 이곳에 등록된 분석 결과물은 데이터 탐색이나 통합 검색에서 관련 컨텐츠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좋아요 수나 조회수 등을 취합해 메인 화면에서 추천 분석 결과 컨텐츠로도 제공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포털에서 꽤 다양한 디테일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테이블 상세 정보 화면도 그렇지만 일례로 사용자가 입력하였거나 수집된 쿼리문을 파싱하여 테이블명으로 예상되는 문자열을 목록으로 보여주고 관련 테이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파서나 쿼리의 작성 방법에 따라 실제로 테이블명이 아닌 문자열이 추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추천 결과를 제시하고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인화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몇몇 타 구축 사례에서는 사용자의 권한 등급에 따른 사전 정의된 메인 페이지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다양한 포틀릿을 사전 제시하고 사용자가 각 포틀릿의 표시 여부나 그리고 표시 위치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포틀릿에서는 다양한 필터를 사용자가 조작해가며 테이블이나 대시보드, 비주 용어 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탑5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범위로 전 직원, 우리 부서원, 혹은 내가, 그리고 기간으로는 일주일, 한 달, 3개월 동안, 그리고 검색 방법에 대해서 많이 검색했거나 비교하기를 많이 담았거나 좋아요를 많이 했거나 문의를 많이 한 이런 필터들을 통해서 그 탑5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릿을 제공했습니다. 여기까지 A은행의 데이터 포털 구축 내용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본 사업은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 포털 솔루션을 도입 후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방법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인 EDIP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인사이트 포털의 약자입니다. 순서는 특장점, 주요 기능, 도입 사례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데이터 분석 포털에는 다수의 오픈소스를 포함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고 이들이 상당수 외산이기 때문에 편리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역할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역할별 화면이나 기능을 구분해서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마이데이터뿐 아니라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격리 등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적용이나 협업을 위해서도 포털이 필요합니다. IT 메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즈 메타나 IT 메타에는 없는 임시성 테이블을 포함한 분석 데이터셋의 관리를 위해서도 데이터 포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화 분석 환경도 포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EDIP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포털 관문을 목표로 구축 개발되었습니다. 데이터 포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시각화 솔루션은 태블로, 스파파이어, MSTR, BI 매트릭스 등 대다수의 BI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사용자, 분석사, 운영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화면들을 구분해서 제공할 수 있고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DIP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분석 환경을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석 환경 제공이 가능합니다. 분석 업무 관련자들의 업무 환경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최적의 포털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개인화 포틀릿 화면입니다. 개인별로 이와 같은 포틀릿 배치 설정 화면에서 표시 여부와 위치를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는 여기에 노출할 기본 포틀릿 목록을 편집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HR이나 기타 솔루션과 연계하여 사용자나 역할에 대한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석가들의 자료 공유를 위해 데이터셋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석 메타 관리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개인 시각화 공유 기능을 포함한 보고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다양한 승인 프로세스의 적용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각 프로젝트에서는 업무 환경에 맞게 이를 커스터마이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관리자 입장에서의 모니터링, 감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기능 제공되고 분석 환경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클러시가 EDIP 및 이전의 비즈마이크로 빅데이터를 적용한 주요 구축 사례입니다. K은행의 데이터 카페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시각화 포탈, W은행의 빅데이터 포탈, J지주의 빅데이터 포탈, S금융투자의 빅데이터 포털을 오픈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스템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연계해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S은행의 데이터 포털, 마지막으로 H증권의 빅데이터 포털입니다. 데이터 민주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조직 내 데이터 리터러시 확산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 포털에게 요구되는 기능의 디테일과 다양한 관점은 앞으로도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민주화를 위한 데이터 포털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